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학년 과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 시작은 일단 힘차게 응원 메시지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알큐쌤 화이팅!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케플러의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에 관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케플러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배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 이 지동설에 감동되어 천문학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행성들의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한 그 주요 아이디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태양을 관측합니다. 근데 지구에서 가만히 1년 내내 태양을 관측하면서 태양의 지름을 측정해 보니까 이 태양의 지름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겁니다. 자, 태양의 크기가 실제로 변하는 겁니까?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태양의 크기는 일정한데 태양이 점점 크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의미하는 게 점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고,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태양 주변을 정확한 원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원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플러 제1법칙은 행성의 궤도는 다원 궤도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잠시 다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원을 그리기 위해선 두 점을 찍어줍니다. 이 두 점을 초점이라고 부르는데, 초점이 영어로 뭘까요? 카메라의 초점이 안 맞다.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자, 두 초점을 하나는 F, 하나는 F-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 두 초점을 고정시키고 여기 이제 C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연필을 댈게요. 이 연필을 대고 C를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이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팽팽한 상태로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어떤 모양의 도형이 나오느냐? 자, 이런 모양의 다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자, 20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 20률은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 간단한 개념만 알아보면, 자, 20률을 알파벳 소문자 E로 표시하는데, 이 E가 0인 경우에는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두 초점이 하나로 합쳐지면 이렇게 원 모양이 되는 것이죠. 26이 1일 때는 두 초점이 최대한 멀어져서 이제 원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일이 0에서 1로 가면 갈수록 이 모양이 점점 납작한 모양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다원 궤도를 따라서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태양은 이 두 초점 중에 한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그지? 자, 돌다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곳, 자,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왔을 때를 우리는 근일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태양과 가장 멀리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지구는 1월의 원일점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 법칙은 바로 위치에 따라서 행성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지금 행성이 지금 이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이 태양과 행성을 이은 이 선이초선, 자, 이 선은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 t1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 t1 가는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이겁니다, 그죠? s2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 위치에 있을 때라 볼까요? 자, 이 위치에 있을 때 여기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을 똑같이 t1만큼 똑같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동안 휩쓸고 지나간 이 면적도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이 s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t1이요, 또 똑같은 시간 동안 갔다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의 면적은 뭐가 같다? s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 멀리 있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 면적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야, 그죠?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 더 빨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바로 이 행성들의 공전 주기와 이 태양과의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입니다. 이 행성들의 공전 주기를
P라고 하고, 비록 다원 궤도를 돌고 있지만 어떤 평균적인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P의 제곱은 R의 세제곱과 같다고 케플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케플러의 어떤 법칙들이 행성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태양 중심 이론의 어떤 태양계의 구조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은 행성의 운동을 관찰해서 알아낸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태양이 중심이고 행성들이 그 주변을 떠도는지 그 원동력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왜 어떤 원동력으로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우리 활동의 목적이 수업 시간에 그 활동지를 채워 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을 친구한테 내 식대로 이야기 한번 함으로써 공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친구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을 못 들어서 이제 불안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